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피어스 파마의 이제 FDA 관련해서 53년 만에 이제 외부 이 자문위 폐지 관련되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결종목인 테라피틱스가 9월초 대비해서 장중 30%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바닥 탈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어스파마닷컴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국내 기사도 이제 9월 13일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문이 어드바이저리 커미션 관련된 커미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2가 되면 보통 이제 자문위 개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뷰 과정에서도, 파일링 과정에서는 자문위가 FDA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외부 이제 자문위 이제 개최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폐지 관련되는 주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FDA가 일부 지도부가, 그러니까 FDA 산하에 이제 센터가 한 6개 정도, 7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 어드바이즈 커미티의 의약품 허가 신청을 검토하도록, 그러니까 자문위가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좀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문위하고 다른 어떤 부분은 논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FDA 약물평가 및 연구센터장, 요게 이제 CDER입니다. CDER이죠. 의약품 약물평가의 조지 티드마시 박사, 이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이제 CDR이나 CBER 관련 요 오른쪽에 제가 이제 사진을 갖고 온 거는 요 분은 이제 CBER입니다.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임을 7월 달에 이분이 하면서 요 조지 티드마시 박사가 이제 대행하면서, 이제 직무 대행하면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이제 프리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국립암연구소죠. NCI라든지 이쪽에 있던 이제 박사 출신이고, 요 조지 티드마시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약 개발사 쪽에 이제 임원을 하다가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약물을 검사하고 투표하기 위해서 자문이 개최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느냐. 그래서 만장일치는 대부분 없고 몇 대 몇수로 결정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패널을 만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의견을 이미 의료제품 제조업체와 FDA 옹호단체에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있고요. 이 어드바이저 커미티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정부의 그 기술적 결정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FDA 사이트 가면 자문위 개최 일정들이 공개되고요.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의료기기, FDA가 이제 규제하는 부분들을 승인하기 위해 여부를 투표하는 등의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왔다는 건데, 근데 이제 바이오젠의 에두헬렌 관련되는 부분의 약의 승인 과정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제 백신이나 이런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CBER에서 다루기 때문에 프리사드 관련되는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하는 좀 이런 사태가 있었죠. 티드마시는 위원회가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규제하는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정 약물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FDA와 회사 관계자들이 수많은 연구자료와 수시간에 걸쳐 정언을 검토하는 회의, 회의는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1시간, 2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FDA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을 FDA가 이제 이번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허가 받지 않은 약물들도. 그래서 티드마시는 요 CRL 서한 공개가 이런 자문위 회의와 유사한 수준의 어떤 투명성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FDA가 이런 어떤 투명성을 촉진해서 많은 이제 약물들이 빠르게 이제 해서 약가를 뭐 인하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위한 어떤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한참 뒤에 이런 이제 자료들이 공개가 되었던 데 비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빠르게 이제 CRL을 공개를 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전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FDA 그 전직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이제 과학자들의 조언들 이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FDA와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이 피어스 파마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답은 없습니다. 이제 기사가 이제 이렇게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FDA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올해 들어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인력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드파 일정들도 마감일까지 승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레터가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약 승인 이제를 앞두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어떤 요인들로도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테라피틱스가 이제 지난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급등해서 출발하면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요 부분을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제 G3BNT일 때 안구건조증으로 2018년도에 수정 주가 기준으로 2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수정 이전 보면 한 3만원대 이제 초반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보통 이제 바닥 가격이라고 하는 말은 월봉상 이런 고점 대비해서 80% 90% 빠지면 바닥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90% 빠지면 이제 2,500원대고요. 그다음 80% 빠지면 5,000원대고 과거에 이제 이런 5,000원 구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닥을 갔다가 바닥에서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을 코로나 기간에 한번 겪었고요. 그 뒤에 다시 바닥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거의 90%까지 이런 바닥 구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단기 반등을 보여줬고 이후에는 한 3년 동안의 바닥권에서 박스권으로 가다가 작년도에 이제 가장 그 HLB 계열주 중에서는 세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3,000원 언더로 보게 되면 작년도 4월 달에 16,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이제 한 5배 이상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이후에도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5,000원권에 80% 자리까지 갔다가 올해 초에 뭐 13,000원이니까 여기서도 보면 또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이 테라피틱스였다 했는데 이번에 통계적 유익성 확보가 이제 유럽 임상에서 안 되어서 미국 임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금 다시 80% 이하는 내려갔죠. 그러니까 90% 부근까지 이번에 3,000원 밑단까지도 좀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행보를 한 3주 넘게 했죠. 그래서 3,000원 언더에서 한 1주, 2주, 3주, 4주 정도를 하고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들어와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시가는 좀 급등해서 출발해서 장중에 3,955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는 그러니까 500만 주 이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졌던 부분이 올해 6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 유익성 유럽 임상이 이제 실패로 가면서 이때 한 800만 주 가까이 터졌죠. 그래서 5,000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90% 자리까지 빠지느냐 이게 이제 이때의 어떤 가격 조정의 흐름이었는데 80% 자리 5,000원 부근권에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반등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거의 2달 동안에 이제 3,000원 이하 뭐 2,500원까지 가야 이제 뭐 90%입니다만 그 구간 부근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플랫형으로 한 달 정도 옆으로 가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 자체를 좀 지난주부터 거래량을 실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갭업에서 장중에 3,950원, 4,000원 부근까지 한번 시도를 했다가 윗골이 있으면서 그 이후로 이제 플랫형으로 내려와서 종가상으로는 3,535원, 일봉상으로 보면 좁게 보면 일단 오늘 음봉이었습니다만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지금 3,000원 부근에서 양봉을 나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고 태깅을 아직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깅 가격 기준으로 보면 3,400원인데 3,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뭐 양음양 패턴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월봉상에 바닥 가격까지 갔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해서 올라가든 단기에 올라가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밑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이 미국 임상 관련되는 진척도와 이후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증가되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흐름들을 중기 라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구간, 그래서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뭐 80만 주 프로그램도 뭐 매도가 나왔고, 이제 최근 이제 기관 쪽의 어떤 매수와 오늘 개인들도 이제 매수를 한 50만 주 정도 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변화가 거래량과 더불어서 좀 나타나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또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1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95% 이상 빠져 있는 자리죠.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대량 거래는 없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장중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시도를 2번 했죠. 했는데 오늘도 이제 윗꼬리가 나왔고 종가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2,349원인데 그 부분 일단 붙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올리는 흐름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시도가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나타난지 여부를 좀 살피셔야 되겠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여전히 거래량이 조금 작은 상태에서 나타나진 않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저가 흐름을 하고 있다가 이제 플랫형으로 아직 거래는 동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되돌리는 음봉이 한 5%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 흐름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계열 종목들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HLB까지 이어지는지 흐름을 이번 주에 좀 챙겨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